여러분 실패하는 거 어떠신가요? 굉장히 두려우시죠? 근데 여기서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 달에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실패한 사업가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한테 지금 딱 1억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미련으로 계속 버티기도 합니다. 걱정만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만 하고 있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행동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과 실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실패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멘탈이 나가고 이러다 모든 게 망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방에서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잘못을 돌아보는 거 쉬우셨나요 혹시? 이 대목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끄떡거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사람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말인데 학창시절에 학교 시험을 칠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시험 준비를 많이 해간 날은 얼른 시험을 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공감대가 안 가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야, 이 망할 시험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있으시죠?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험을 안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를 잘한 만큼 대비를 잘한 만큼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잘 극복하는 걸 넘어서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어. 손님이 끊겼던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져서였구나. 이렇게 진짜 문제를 외면하거나 왜곡해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거죠.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말로는 참 쉬운데 하기가 어렵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실패를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실전 방법을 설명하고자 이를 실천하신 한 사업가분의 실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만났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은 첫 사업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겪었는데 그 대표님한테는 특별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습관이었어요. 오늘의 실패 로그 이렇게 이름 붙인 노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실패를 글로 적는 행위는 나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처럼 실패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적인 상처는 줄어들고 학습의 기회는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언어적인 습관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직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직?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긍정 확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확신을 담아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건데요.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도 이 긍정 확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신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긍정 확언이 자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중얼거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쇠뇌의 효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패가 나락이라는 말 대신 아직까지는 내가 이루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거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뇌에 지속적으로 쌓이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전을 지속할 확률이 3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영상을 올려도 구독자 수가 늘지를 않았던 거예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한 콘텐츠가 별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내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죠. 마지막 특징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24시간의 법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선비의 24시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힘들어할 시간을 따로 준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믿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기분이 든다면 다시 사업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그리고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감정의 지속기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딱 이때까지만 내가 힘들어할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히 그 아픔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연인하고 헤어져서 죽을 만큼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그 옛 연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큼 아프신가요? 아니면 기억조차 좀 희미해지셨나요?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프시죠? 근데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티발씨 발언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감정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느낄 순간은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이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느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딱 24시간만 아프자. 제가 만났던 많은 성공한 분들도 실패를 겪었을 때 막 사이코패스처럼 좋다고 날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힘든 마음이 든 적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점이거든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단 24시간의 시간만 줍니다. 24시간 동안은 마음껏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처음 설명했던 글쓰기를 통해서 실패를 분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진짜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긍정 확언을 하고 해결 방법을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화이팅!